비서실장님, 이번 참사로 156분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분들 되돌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제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했다면 156명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진상 규명과 책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책임과 일치해야 됩니다. 권한에 맞게 책임도 져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가장 큰 책임,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시지요? 총괄적인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참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내 책임은 무엇이다, 내 탓이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 비서실장께 하신 바 있습니까? 정치적인 책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비서실장께 내가 혹시 이거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 혹시 하신 바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무한한 책임이다. 예.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가령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써서 재난안전의 전문성도 없는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혹시 말씀하신 바 없던가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잘못 임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자책 혹시 하지 않으시던가요? 의원님, 이거는 사람을 잘못 임명해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 네. 일단은 그 원인 조사하고 경위를 조사한 다음에 그런 말이 나와야겠죠. 예. 아직은 지금 이것이 누가 얼마나 어떤 그 정도 잘못을 했는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잘못이라 구체적인 저희도, 어떤 잘못이 드러나기 전이라도 저희도 그 책임을 하실 거 없다는 말씀이에요.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그러면 참 편한 방법이지만 그 대통령께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런 말씀 하신 바 없다는 거네요. 지금 어제도 일선 경찰에게 격노하셨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이나 정부에 격노할 때입니다. 참사의 원인도 그렇지만 참사 이후 열흘째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국민을 향한 사과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과 경찰 수뇌부 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까요? 잘못하면 민사적인 책임이나 형사적인 책임에 한정해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큰 책임, 헌법적 책임까지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헌법상 이런 의무가 있으세요. 약속도 하셨고요. 헌법을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 인권이 뭡니까? 생명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헌법적으로 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69조에 대통령은 선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이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신 겁니다. 일단 그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인식이. 근데 과거에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관련해서 잘 못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참사에서 현재 정부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까? 못했지요. 그 다음에 작년 8월에도 12월에도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보호다. 첫 번째 국가의 임무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또 말씀도 하셨어요. 더욱이 얼마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 약속 지켜졌습니까? 비서실장님? 얼마 전 약속입니다.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킨 거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과하셨잖아요. 국민들을 향해 정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런 약속을 못 지켰고
그 약속을 내가 못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일선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서 일을 못했는지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책임 있는 사람도 아직도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 경질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사례 모르십니까? 성수대기가 붕괴됐을 때 그리고 한총련 사태로 인하여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들이 사퇴를 한 사례도 있고요. 대통령이 며칠 만에 사과한 사례 과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과는 이제 공식 사과를 하셨고 다만 그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행안부 장관은 사전 계획도 수립 안 했고 지금 사후 조치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했고 수많은 잘못된 발언으로 국민들께 고통을 준 분이에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 안 했고 대통령께 보고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놔두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내보내시고 수사를 하시고 진상조사를 해야지요. 의원님 저 예전에 그 성수대교나 그럴 때는 저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그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예를 들어 장관 바꾸죠, 그분들은 경찰청장 바꾸죠,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청장 자, 바꾸면 비서실장님 그러면 행안부 장관에게 재심의하겠다라는 의사 전달했습니까? 대통령이나 비서실장께서 뭐 하겠다고요? 재심의만 한다. 이번에 물러나지 마라. 이런 약속 해주셨어요? 그런 약속 안 했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제 행안위에서 장관께서 보인 태도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일단은 사고 그 경위부터 좀 파악하고 아까 말했듯이 경위의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분들을 먼저 물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그분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이 참사의 그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부터 이제 먼저 좀 정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